안녕하세요. 네, 저는 리테일과 컴즈의 모던워크 스페셜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더운 가을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객사의 첫 시간으로 저희 KT가 같이 코파일럿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변화 관리 인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워크 이노베이션 팀, 저희 그 MEC 도입과 함께 문서중 강화와 함께 그 뒤에 이어서 코파일럿까지 도입하시면서 정말 애 많이 써주신 김준원 차장님 모시고 사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IT 플랫폼 본부 김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코파일럿 도입했던 담당자로서 발표하게 되었고요. 사실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할지 이렇게 팔짱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무슨 얘기를 하나 보자, 뭐 이런 스타일 쓰신데 사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 많이 왔었는데 이런 데 오면 꼭 간증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서 키노트 잘 들으셨을 텐데 그 키노트에서 설명하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상향을 저희가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대부분 실무적인 얘기고요. 저희가 6월 달부터 도입을 시작을 해서 한 달 반, 2달 정도 트러블 슈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트러블 슈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데이터 요약은 트러블 슈팅 한 74건이 등록이 되었고요. 현재는 한 10건 정도 추가가 됐는데 이제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카테고리별로 AI PDF, 그다음에 AIP 변환기, 코파일럿, 원드라이브 등 9개 카테고리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할 때 그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담당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요. 제가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인사이트를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P PDF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AIP 변환기, 그러니까 에이전트 문제가 그 뒤를 잇고요. 그 다음에 코파일럿 자체 문제가 그 다음입니다. 전체적인 그 문제점에 대한 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P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PDF도 같이 묶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파일럿 자체 솔루션 문제보다는 그 코파일럿이 레퍼런스하는 데이터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된 내부의 저희 거버넌스나 보안 관련된 연동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두 번째로 이인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소요 시간입니다. 사실 담당자로서 트러블이 생기면 피가 마릅니다. 이게 지금 당장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B2C 시스템이 아니라 그 내부 시스템이잖아요. 직원들이 고객분들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임원분들이 바로 컴플레인을 하신다는 얘기죠.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이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시간은 평균적으로 14.2일이고 최소 0일에서 최대 52일까지 소요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전체 문제 한 75%가 20일 이내에 해결이 됐습니다. 좀 더 앞에 보면은 비교적 열흘 이내에 그래도 제가 죽지 않을 만큼 정도의 리스폰스가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인 분석이 좀 확실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드릴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인사이트는 원인 분석입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원 사항이나 DCR로 전환되는 문제 같은 경우,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담당자분들은 DCR로 넘어가면 이제 해결은 글렀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여기서 좀 감사했던 부분은 DCR로 넘어가는 건 넘어가는 건데 워크아라운드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책을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좀 가이드를 받은 시간이 있었고,
뒤편에 보시면은 아직까지 해결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대략의 데이터 개요를 보셨고요.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걸 키워드별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MS 파트너십, 변화 관리, 그리고 배치 작업으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35건으로 많고 MS 파트너십이 22건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사스 형태로 어떤 솔루션들이 전환이 되면서 담당자가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 과거같이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하면 공급사가 있고, 그 다음에 파트너가 대략의 문제를 해결하고 PM들 같은 경우 일정 관리만 했으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스로 도입되기 때문에 구축을 누군가가 담당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직접 트러블 슈팅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 간극이 존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죄송해요. 오늘 꼭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MS가 입에 붙어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담당자분들께서는 왜냐하면 완성된 제품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뭔가를 고쳐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완성품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까 키노트 때 로켓 타고 가면서 고친다는 표현이 너무 와닿았는데 저희가 그걸 해야 됩니다. 담당자가 직접 호출해보고 내부 시스템에서 막혔는지 이게 MS 문제인지 가름말을 좀 타줘야 되는데, 그런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빨리게 된 것은 5일 이내에 금방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문제들은 며칠씩의 시간이 걸렸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제가 공격적으로 뭔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일 이내보다는 초기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18.4일로 걸렸고, 사실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렸던 부분은 변화 관리입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은 그래도 검증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저 담당자들만 열심히 하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변화 관리입니다. 인식의 개선입니다. 그 IT에서 또 어떤 솔루션을 갖고 왔을 때 대체로 임직원들은 또 나를 귀찮게 하는구나, 요런 마인드가 먼저 동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첫인상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반복적인 사용자 교육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19.3일로 표현이 됐고, 문제 해결을 하는 데는 18.4일, 그다음에 이제 배치 작업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16일, MS 파트너십이 11일, 이렇게 시간들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그 키워드별로 인사이트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던 변화 관리입니다. 변화 관리는 19.3일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런 변화 관리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KT는 문서에 살고 문서에 죽는 기업입니다. 저희처럼 보고서에 진심인 회사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들었던 컴플레인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너 때문에 나의 30년이 망가졌다 했어요. 왜냐하면 오피스 프로그램을 30년 전부터 쓰시던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다 자기 PC에 보관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코파일럿 자체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이게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까지 같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한이 맺히는 얘기는 문서 보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그 유통하는 문서에 대해서 거의 금융권 수준의 문서 보안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아마
DRM을 쓰시는 회사도 많이 오셨을 텐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말씀드리고, 오늘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워 유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익숙해진 업무 환경을 바꾸는 데 있어서 좀 거부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파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지, 내부 시스템에서 일으키는지 이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파워 유저인 직원들의 사용자 경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특히나 쉐어포인트하고 코파일럿은 웹 베이스의 솔루션에 가까워요. 근데 지금까지는 PC 로컬 중심의 사용자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돌은 사실은 아직도 해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좀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 아무리 좋은 혁신이라도 직원이 스스로 그 효용을 느끼지 못하면 거의 안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초기 500개 라이선스를 도입할 때 그 얼리버드 300명 대상으로 코파일럿 라이선스를 발급했고, 이분들이 저희의 테스트베드 요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피드백 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포 드린 분들이 그 혁신을 일으키는 건 사실 탑다운이 거의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사 임원, 그 다음에 다양한 업무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 부문이나 저희는 또 특이하게 전국의 7대 광역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도 우선 배급을 해서 찾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좀 안정화가 됐고요. 실제 진짜 파워 유저들을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실이라든지 재무실, 오피스 파워 유저들이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저희는 1,700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저희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BP 사례는 금년 10월에 공유를 하고,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그룹을 팬덤화해서 전사로 저희가 확대를 할 때 그분들이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부분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어떤 문제들을 해결했나, 요건 좀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문제, 그다음에 데이터 전환 문제, 그 보안 정책에 대한 충돌, 이런 것들이 도입하기 전에 다 맵을 펼쳐놓고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도 잘 몰라요. 이게 한 번에 설계되고 한 번에 도입된 게 아니라 히스토리가 쌓이면서 변화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할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유즈 케이스를 찍어보고 어디서 트러블이 나는지, MS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쪽의 데스티네이션 문제인지, 우리가 소스 쪽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행히 사스는 RESTful API에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URI 호출을 다 찍어 보셔야 해요. 사실은 파이어월로 대표되는 보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PC 웹 프록시, 방화벽, 그리고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서 API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URI 가이드라고 주세요. 이건 다 열어야 된다. 근데 일단 그걸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서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300명의 저희 우군들에게 먼저 쓰게 해보시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찾아가서 핸즈온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애를 먹였던 건데, 저희 정책 중에 웹프록시 정책 중에 하나가 URL 길이가 50K가 넘어가면 데이터 유출로 판단하고 차단하는 로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AIP 인증이. 근데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특정 사용자들만 나타납니다. 이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그 AIP 인증 도메인이 있습니다. AIDRM인가요? 뭐 하여튼 있습니다. 거기에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이분이
엔트라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지 모든 라이센스를 다 긁어 들어가는데 그게 50K를 넘어가요. 근데 사용자 수를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50K가 문제가 되길래 60K로 늘렸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요하게 좀 찾지 않으면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하는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담당자로서 어떤 집요함을 좀 가져야 되고, 이렇게 피땀 흘려서 생긴 인사이트는 정책으로 반영되게 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만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때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저에게 십자포화를 맞으셨던 많은 마이크로소프트 담당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요건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SI나 뭔가 DP를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예요. 잘 고쳐놨는데 기존의 배치 작업이 동작을 하면서 고쳐놓은 거를 원복을 시켜버렸습니다. 뭐 이거는 노상 겪는 일이실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런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항상 누적 관리하고 있고, 이거 자체를 쉐어포인트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힘주어서 죄송합니다. 말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힘주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파트너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담당자 생각을 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아무 때나 와달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문제가 생기면. 왜냐하면 사스 프로젝트를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성품을 딜리버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좀 때도 쓰고 화도 내고 회의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직접 문제가 이런 거다라고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입을 하실 때 저희가 테스트 베드가 되고 저희가 BP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랑 트러블 슈팅 하셨던 아마 그런 것들이 영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담당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접 쓰시면서 디버깅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야 초기에 시간을 헛되이 쓰시지 않을 것 같고요. 필요한 거는 많이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선은 완성되지 않은 제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술 지원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선적인 문제 해결을 저희가 또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변화 관리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칠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우리는 가깝다. 원래 문장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바꿨습니다. 약간의 반어적 의미가 있어요. 저희 광화문 사옥이 요 바로 옆 블록에 있거든요.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심리적으로 좀 거리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지지고 볶고 트러블 슈팅을 하면서 많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사실 이런 간극은 도메인 난리지에서 오는 것 같아요. 어떤 규제를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하는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사실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저희는 URI까지 사스를 업무에 활용한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적어도 코파일럿 M365에 대해서 저희 정도 수준의 규제를 받고 계신 기업에서는 저희가 가장 BP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저희처럼 문서를 많이 보관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업에서 자산화할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실 텐데, 저희가 아마 큰 참고가 될 것 같고,
과거에 이런 솔루션을 도입할 때 저희 같은 규모의 회사는 레퍼런스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코파일럿은 저희가 맨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가 도입했다고 하니까 의사결정 받으시기도 상당히 수월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오늘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크게 말씀 다 못 드렸는데 MS 담당자분하고 KT 판교에 오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앉아서도 다시 한번 인사이트를 좀 얻는 계기가 됐어요. 뭐 산전수전 다 겪었고 우여곡절 이야기였고 사실 제 통화 목록에 제일 많은 전화 통화 목록을 가지고 계셨던 담당자 분이셨고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열심히 하시는 와중에 저희 MS 사스를 도입하는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막 이런 이제 담당자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초반에 딱 보고 아 이분은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무조건 지원을 해드리자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아까 많은 지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정말 많은 리소스를 다 끌어다가 같이 많이 도와드리기도 했고 내부적으로도 너무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본인의 솔루션인 마냥 열심히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간단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한 4개 정도 했는데 저 2개 정도만 할게요. 지금 사실 그 내용이 저희는 지금 AIP, 그러니까 ME3 도입하시고 AIP 문서 관리, 문서 중앙화를 하시고 바로 이어서 코파일럿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갈 길이 멀었고 그다음에 뭐 잃어버린 30년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갑작스런 변화에 내 문서들은 다 어떻게 이거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되게 많이 말씀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같이 으쌰으쌰 도와드리면서 내부적으로 코파일럿을 특히 도입했을 때 뭐 이거 못 써. 뭐 별론데? 뭐 쓸 수 있겠어? 이런 한계에도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혹시 어떻게 담당자로서 극복을 하셨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뭐 충분히 전달 드린 것 같고요. 변화 관리가 좀 전달이 좀 덜 돼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광역본부들이 있습니다. 그 광역본부분들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좀 보수적이세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그분들에게 먼저 라이센스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서울에 있으니까 과거 같으면 교육받으러 올라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좀 감동을 받았던 게 저희가 대전, 대구, 부산 투어가 있었는데 그때 대구, 부산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같이 가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을 직접 전달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고 그러므로 해서 초기 첫인상을 참 좋게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는 현재 아까 발표에 말씀 주셨듯이 지금 현재 1,700명이 이제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 행사보다 더 큰 행사를 KT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10월 달에 열리는 KT 내부 프롬프톤 데이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뭐 1,700개, 2,000개 이게 끝이 아니라 그 값어치를 하는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 계속 파트너십을 유지하려고 하고 끝난 게 아니다. 계속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많은 오후 시간에도 나오는데 뭐 로드맵이나 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게 사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사실은 글로벌 파트너랑 같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베네핏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끝까지 저희가 같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열리는 프롬프톤 데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교육을 좀 다니면서 느끼는 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순식간에 더 파워 유저가 되세요. 사실 코파일럿 같은 생성형 AI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도 안 써본 분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쓰는 분은 없으세요. 저희가 실제 통계로 라이센스를 주셔서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확인해 봤는데 제가 외부 리포트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코파일럿은 교육할 때만 반짝 쓰고 그 뒤로는 업무에 안 쓴다라는 메시지를 봤는데 저희의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1,700명 정도 받으셨는데 실제로 액티브 유저가 1,000명 가까이 나오시고요. 그게 거의 매일같이 이루어집니다. 그 아웃룩이라든지 사실 아웃룩에서 가장 많이 쓰긴 하세요. 그 이런 사례들을 빨리 공유를 시켜드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템플릿을 만들기 위한 BP를 제공하는 그런 대회가 프롬프톤이라는 대회고, 실제로 프롬프톤이라는 대회는 있기 때문에 KT항, 특히나 저희 같이 폐쇄적인 업무 환경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이그젠플들을 좀 뽑으려고 하고 있고, 그때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먼 원주까지 와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거기서도 또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요.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애정을 갖고 저희 솔루션 잘 도입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잘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